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감기를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바로 잇몸병입니다. 최근 치과에는 언제 다녀오셨나요? 치과에서는 치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잇몸 치료도 치과에서 합니다. 치아도 중요하지만요. 치아를 보호하는 잇몸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잇몸 질환으로 고생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가 빠지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가 빠진다. 나이를 먹으면 이가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요. 실제로 이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잇몸 질환 때문입니다. 잇몸이 무너지면요. 전신이 무너진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요. 잇몸 질환은 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잇몸 질환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에 발생한 염증이 혈류를 따라서 우리 신체 모든 부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와 치매는 물론이고요. 심각한 경우 췌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평소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힘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건달 TV를 정주행해서 보시면요.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앞에서 잇몸병이요. 전신질환을 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잇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잇몸 관리가 취약한데요. 잇몸 질환자 절반 이상이 40에서 60대라는 통계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중장년층의 잇몸병이 흔한 이유는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관리가 소홀했거나 당뇨가 있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요. 잇몸병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은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치주과 김영택 교수가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약 102만 명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요. 잇몸병은 비만 위험은 10%, 고혈압과 당뇨 위험은 각각 7%, 16%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요, 17%, 골다공증 위험은 21%가 높았고요. 발기부전의 경우에는요, 53%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잇몸병을 붓고 시리고 피나는 생활 속의 불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구강 내 세균은요, 잇몸 안쪽으로 손상된 혈관에 들어가서요, 우리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요. 일부 세균은 직접 살을 파고 들어가서요, 혈액과 섞이기도 합니다. 실제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은 환자로부터 떼어낸 죽상동맥에서는요, 진지발리수균 같은 구강세균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잇몸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잇몸에 작게 난 상처를 통해서요, 침투한 세균이 심장까지 다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보고에 따르면요, 잇몸병이 있는 환자는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은 1.14배, 뇌졸중 위험은 2.11배, 폐질환 위험은 1.75배, 만성 신장질환 위험은 1.6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은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로 임신을 하게 되면요, 미숙아 출생 가능성이 무려 7배나 높아지고요. 기형아나 유전자 변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암 발생 위험도 1.14배나 높았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신 분들이시라면요,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풍진 예방주사를 맞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치과 치료, 특히 잇몸 질환 치료를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엽산 섭취는 필수입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형아 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잇몸 건강에 좋은 식품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딸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는요.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비타민C는 잇몸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요. 잇몸을 튼튼하게 해줘서 치주염 예방 및 잇몸 출혈을 줄여줍니다. 예전 학교 다니실 때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줄줄 나서 죽게 되는
괴혈병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요, 잇몸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는 분들은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오늘은 딸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딸기를 드시게 되면 치석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잇몸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딸기는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요,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암세포까지 억제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양파인데요. 생양파는 박테리아와 싸우는 능력을 가졌을 정도로요, 아주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에 들어있는 알린과 플라보노이드는요,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구강을 깨끗이 청소할 뿐만 아니라 잇몸에 해로운 박테리아균을 없애는 데도 뛰어난 효능이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요, 양파는 잇몸 질환과 충치에 이어지는 4종 박테리아균을 완전히 박멸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잇몸이 부었을 때 생양파를 잘라서 5분 정도 씹으면 구강 청소와 함께 통증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잇몸이 부었을 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양파를 드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요, 생양파를 우려낸 물에 양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양파를 다른 음식과 곁들여서 드셔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지인데요. 가지는 보라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요,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잇몸에 발생한 염증을 완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지 속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요, 뛰어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가지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치태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죠. 특히 가지의 꼭지 부분은요, 지혈 작용과 진통 작용이 뛰어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통증이 있을 때 꼭지를 끓인 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어도 잇몸에 피를 멈출 수가 있고요, 통증과 붓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요, 충치 예방은 물론이고요,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효능이 뛰어납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요, 잇몸 염증과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각종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죠. 녹차는 몸속에 쌓인 중금속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탁월하기 때문에요, 구강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요, 커피와 같이 잇몸이나 치아가 변색될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3잔 이내로 드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잇몸병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달달한 간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당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자주 즐기시는 디저트인 마카롱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초콜릿 등의 당 성분들은요, 치아와 잇몸 틈에 서식하는 세균과 결합하고 입속 환경을 산성화시킵니다. 특히 초콜릿의 경우에는요, 치아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뛰어나서요, 초콜릿을 드시고 양치를 꼼꼼하게 하셔도요,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죠. 다음으로 차, 커피, 맵거나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도 잇몸 질환에는 안 좋은데요, 이러한 음식은 입안을 쉽게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침 속의 면역 성분들은요, 구강을 살균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입속 세균이 활성화되어서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치석 발생의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침만 입안에 잘 돌아도요, 치과 질환이나 잇몸 질환 예방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침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물을 자주 드셔주시는 것도요,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엄청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술과 담배인데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로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입속 세균을 활성화해서 치석 발생의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특히 담배의 경우는요, 치아 변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잇몸 질환 중에서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글액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가글을 하고 나면 오히려 입안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